안녕하세요. 노니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10년간 영어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 노니쌤 영어 도서관은 뭐가 다른가요? 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오픈 때부터 대기가 생긴 이후까지도 계속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다르지? 책도 똑같고 시스템도 비슷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노니쌤 영어도서관은 도대체 뭐가 다른지. 그런데 사실 오늘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기보다는 무엇이 다르며 왜 달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제가 오랜 시간 그리고 깊은 고민 끝에 내렸던 결론은 우리 영어 도서관은 결과가 다르다 였어요. 결과가 다르다는 거는 정말 간단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과정이 다르다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지만 사실 제 입으로 결과가 이렇게 다릅니다 라고 답을 한 적은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아마 태생적으로 이렇게 자랑을 즐겨하거나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불편하다고도 느껴지고 또 마음이 편치도 않아서 그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께 저희는 결과가 다릅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답을 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영어 도서관은 중간에 한번 약 40km가량을 지역을 이동을 했는데요. 이전 지역에서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이 다른 영어 도서관에 다니게 되었어요. 이전에 가르쳤던 아이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듣게 된 이야기들은 SR 테스트를 1년에 한 번도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분명히 SR을 사용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SR 테스트를 입학할 때만 보고 약 2년 동안 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SR 테스트를 너무 자주 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그냥 키재기용이에요. 기록을 남겨놓는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2년여 시간 동안 아이의 성장 기록을 남겨놓지 않는다? 조금은 이상하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도 SR의 변화가 없을까봐 SR을 기록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거든요. 이 SR 관련해서 종종 영어 도서관들에서 일어나는 비리 또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그리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노니쌤 영어 도서관에 그런 비리는 없습니다. 저희 영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SR의 상승 속도를 가끔 계산해 보고는 하는데요. 물론 해마다 다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산했을 때 SR 상승 속도는 G2는 약 1.25 그리고 IRL은 1.32 정도가 되었었어요. 물론 이 값은 빠른 아이들 그리고 보통인 아이들 그리고 조금은 더딘 아이들 의 평균 값이에요. 그러니 누구는 더 빠르기도 하고 또 누구는 조금은 더 느리기도 하고 그렇다는 점은 기억해 주세요. SR의 결과가 다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SR은 우리의 다른 과정들을 담아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다른 과정이 저희 영어 도서관의 차별화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정은 남들과 같은데 결과만은 남들과 다르기를 바라는 거는 요행을 바라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다른 결과를 얻으려면 무조건적으로 다른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 안에서 제가 생각하는 저희만의 특별함이 있다면 아이들이 영어 공부하기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좋아해?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어렸을 때 보면 뭐 어떠한 가수를 좋아하면 그 가수가 하는 모든 것들이 좋기도 하고 어떠한 선생님이 예쁘고 잘생겼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과목을
아주 열심히 공부했던 때도 있잖아요. 저라는 사람이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공간에 오는 것도 좋아하고 공부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헌데 제가 좋아서도 있겠지만 본인의 영어 실력이 늘고 있다를 체감하면서 실력이 늘고 있다는 확신 또한도 굉장히 큰 원동력이자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게임도 계속해서 실력이 늘고 스테이지가 올라가면 점점 더 재미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단계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싶어지죠. 아이들이 저랑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만큼 저 또한도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평화로워 보이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경우도 많고 사춘기면 사춘기, 아이들과의 시간은 사실 지루할 틈도 평화로울 틈도 많이 없죠. 저희 원에서도 당연히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공부를 하기 싫어한다던가 혹은 의지가 떨어진다던가 많은 경우의 수들이 일어나곤 해요. 헌데 저희 원에는 분명한 규칙들이 있고 그 규칙들이 어겨졌을 때는 다른 학원을 다녀볼 기회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제가 종종 기회라고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사실상 이별입니다. 다른 학원을 경험해볼 기회는 있지만 돌아올 기회는 없거든요.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 원에는 그 기회를 얻고 싶어 하는 아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기회를 준다고 하면 질색팔색을 하거든요. 다른 데는 못 간다. 다른 데 가기 싫다. 다닐 데 없다. 난 영어학원을 그럼 다니지 않겠다. 하면서 컴플레인이 들어오곤 하는데요. 우리 고객님들의 컴플레인에는 나름의 정말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기회로 협박을 간혹 할 때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전 학원에는 이런 데를 다녀봤는데 그리 효과가 없었다. 전기세만 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이런 표현들이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본인의 실력이 어떠했는지, 나아진 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사실도 놀랍지 않은가요?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실력이 늘고 있다는 것 또한도 더욱 잘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서읽기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차별화의 첫 단추였다면 그 다음 요소는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떠한 커리큘럼이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간단 명료하게 매일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전 영상들에서도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 수업이 종료되는 시점은 시간이 기준이 아닌 완성도, 즉 그날에 해야 할 분량을 모두 다 끝내는 시점이에요. 이 할 일에는 단어 시험을 보는 것, 퀴즈를 보고 통과하는 것, 다음 책에 대한 단어들을 찾는 것, 그리고 기타 summary라던가 읽기 숙제라던가 다시 쓰는 필사라던가 이러한 숙제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시죠? 노니쌤 사전에 대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게는 2-3시간, 많게는 5-6시간을 머물다 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학원에 5-6시간씩 있다고 하면 놀랍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피곤에 쩌들어 있다던가 너무 지쳐 있다던가 그런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과목 학원들을 이야기하면서 1시간 30분 수업이 너무 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오늘 여기에 5시간 있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영어는 이지하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단골 손님은 5시간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집에 안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영어 학원에 있는 게 더 재미있대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가 했던 이야기는 여기서는 공부도 하고 공부가 아닌 것도 배우고 재미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아이들의 귀여운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잠깐 곁길로 샜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시간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아이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상의 결과라는 거는 최선의 노력들이 거듭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 내에서만 노력을 하는 거는 사실 최선보다는 차선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제가 간혹 선생으로서 아이들에게 최선 라이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아이들이 열심히 하지 않을 때면 아이들에게 항상 묻곤 합니다. 선생님이 단 하루라도 너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이 있었니? 혼자 남았다고 대충 한 적이 있었다고 느꼈니? 라고 묻곤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러면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야? 라고 물어요. 아이들이 선생의 최선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아이들 또한도 최선을 다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학창시절 최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학원을 운영하면서 또 최선을 강조했던 이야기들 기억하실까요? 제가 사실 이렇게 최선무새가 된 데에는 조금은 슬픈 사연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후회를 하고 싶지 않아서 였습니다. 학원을 개원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당연히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오늘까지 잘 다니던 아이가 내일 당장 다시 나오지 않게 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성격상 그러한 이유를 스스로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했으면 됐을까? 저렇게 했어야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그때 최선을 다해보자. 이 아이가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더 이상 더 최선을 그보다 할 순 없었다 라는 확신이 들 만큼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다음날 당장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할 수는 없었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후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매일의 최선을 다하게 되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아이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열심히 하게 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들도 따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과 다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달라야 되냐라고 묻는다면요. 저는 아이들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이들이 첫 번째로는 좋아해야 한다. 물론 이거는 영어가 아니라 다른 과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떠한 과목이 되었던 애정이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들 또한도 본인의 성장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또한 아이들에게는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교육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아이들의 수준에 맞춘 개별 학습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에 더해서 꾸준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프랑스 파리에 가면 그 베르사유 궁전의 돌계단들이 다 움푹움푹 파여 있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돌계단이 닳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했을지가 온전히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그러한 발걸음처럼 돌을 뚫는 거는 정말 강한 힘이 아니라 매일매일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 그리고 매일매일의 발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간혹 우리 아이들이 바뀌지 않을 것 같고 고집도 너무 세고 혹은 사춘기로 인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아이를 변화시키는 거는 어떠한 한 번의 따끔한 가르침이 아니라 매일의 꾸준함 그리고 매일매일 부모로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결국에는 아이를 바뀌게 한다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제가 간혹 아이들의 사례를 보여드리거나 할 때
저희의 결과가 부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결과를 만드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과정에 조금의 변화만 얹어주셔도 가정에서든 다른 학원에서든 충분히 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